네, 안녕하십니까. 3D 시스템즈 이지훈입니다. 상당히 거리두기가 제대로 실천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오신 분들 참 감사드리고요. 네, 전시회도 그렇지만 이런 컨퍼런스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래도 제가 열심히 자료를 준비했고 많은 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신 분들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 품질 향상을 위한 3D 스캐닝 기술의 적용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자료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같이 이제 경쟁이 극심한 시대,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품질이 우수한 제품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신제품을 출시했을 때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느냐, 좋지 않은 품질을 가지고 있느냐가 회사의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품을 출시하고 나서 5일이 지났을 때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는 신제품을 출시했을 경우에는 4.4%의 주가 상승이 있었고, 반대로 좋지 않은 품질을 가지고 있는 신제품을 출시했을 경우에는 4.9%의 주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물론 주가가 그 회사의 모든 걸 대변하진 않지만 이 데이터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품질이 좋으면 그만큼 회사의 신뢰도도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품질이 좋지 않으면 회사의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그만큼 지금 시대는 품질이 아주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산을 할 때는 디자인 데이터, 즉 2D 도면이나 3D CAD 데이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제품 가공을 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 과정을 디자인 투 매뉴팩처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디자인에서 나온 데이터를 생산 단계까지 어떻게 연결을 시키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는 그 2D 도면이나 3D CAD 데이터를 가지고 제품 생산을 합니다. 물론 이 첫 번째 과정에서 또는 요 디자인 과정에서 바로 생산 단계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3D 스캐너가 보급이 되면서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스캐너에서 나온 데이터를 3D 스캔 데이터를 가지고 역설계 모델링을 하고, 그 모델링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수정 작업을 거칩니다. 수정된 데이터는 바로 제품 생산, 결국 CNC 가공을 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시제품을 먼저 제작을 하고, 그 데이터가 디자인 처음 설계했었던 디자인 데이터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치수 검증을 합니다. 품질 검사라고 하는 치수 검증을 거치게 되고,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양산 제품을 생산해내게 됩니다. 여기서 품질 검사 과정은 디자인에서 프린터로 넘어가는 시제품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수행이 될 수 있고, 시제품에서 바로 생산으로 넘어가는 이 중간 과정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품질 검사는 여러 번 반복해서 최적의 품질을 낼 수 있는 데이터를 얻어낸 후에 최종적으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과정을 총 6개의 과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타이즈, 디자인, 시뮬레이트, 그 다음에 매뉴팩처, 인스펙트, 매니지 단계입니다. 첫 번째 디지타이즈 단계는 3D 스캐너에서 나온 스캔 데이터를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디자인 과정은 앞서 보여드렸던 역설계와 디자인 수정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CAD 데이터는 바로 가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석을 거치게 되죠. CA 해석을 거쳐서 이 데이터가 정말 양산을 했었을 때, 가공을 했었을 때 문제가 있는 데이터인지 아닌 데이터인지를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비로소 시뮬레이션 과정이 끝나고 나면 제품 생산을 하게 됩니다. 생산을 한 데이터는, 생산을 하고 난 이 결과물은 바로 가공된 데이터는 바로 대량 생산에 적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과연 이 데이터가, 이 가공물이 설계 데이터로부터 또는 해석을 한 데이터로부터 얼마만큼의 오차를 가지고 있는지 품질 검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관리해줘서
최후의 데이터를 얻어내는 과정이 매니지 과정입니다. 오늘 저는 이 과정, 6개의 과정 중에서 이 3D 스캐너를 이용한 품질 검사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스캐닝 기술이 품질 검사 분야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하드웨어. 하드웨어는 여기서 당연히 3D 스캐너를 이야기를 하겠죠. 스캔된 데이터를 획득하는 장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스캐너에서 나온 데이터를 어떻게 내가 수정을 하고 결과값을 출력해낼 수 있는지,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는지 판가름하는 품질검사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 3가지 요소가 조화롭게 적용이 되었을 때 비로소 품질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3D 스캐너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측정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거는 버니어 캘리퍼스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근데 예전에는 디지털 장비, 즉 측정 장비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전에는 이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을 해서 치수를 쟀었습니다. 치수를 재다 보니까 하나의 치수를 재는데 제가 여기는 1분이라고 해놨지만 물론 1분 이내로 걸리기는 합니다. 하나의 치수를 잴 때 1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측정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휴먼 에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제품을 측정했을 때에도 사람에 따라서 결과 데이터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오류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수작업으로 측정하는 도구들은 그냥 보조 도구로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나온 접촉식 측정기, CMM이라고 알려져 있는 접촉식 측정기를 이용해서 품질 검사를 수행을 합니다. 접촉식 측정기는 포인트 데이터를 1초에 1개의 포인트 데이터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속도가 엄청 빨라졌죠. 그리고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반복 측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포인트 데이터가 많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치수를 측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전체 형상을 유추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온 장비가 바로 3D 스캐너입니다. 3D 스캐너는 오른쪽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수히 많은 포인트 데이터를 단 1초 만에 획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가장 높은 해상도의 스캐너는 160만 포인트를 1초에 획득하는 정도인데 이렇게 획득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전체 형상을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D 스캐너는 기본적인 치수 측정뿐만 아니라 평탄도를 본다든지 진원도를 본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형상을 유추해내고 검사를 하는데 적합한 장비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접촉식 측정기에서 나온 포인트 데이터입니다. 한 1000개 정도 되는 포인트 데이터인데 이 포인트 데이터를 가지고 오른쪽 이미지를 유추를 해내실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중간에 되어 있는 이 단 부분이라든지 엣지 부분들까지는 모든 데이터를 획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형상을 유추해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900만 포인트, 약 900만 포인트의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는 스캔 데이터로는 어떤 형상인지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보이지 않는 부분, 우리가 3D 스캐너, 비접촉식 스캐너라고 하면은 보이는 부분만 스캔을 합니다. 홀 안쪽이라든지 또 내부까지 스캔을 하기는 어려운데 보이는 부분은 모두 3D 스캔 데이터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3D 스캐너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3차원 측정기가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측정기는 접촉식 측정기와 비접촉식 스캐너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접촉식은 측정기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비접촉식은 스캐너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즉 접촉식 측정기는 터치 프로브를 이용을 해서 대상물을 터치를 해서 직접 데이터를, 포인트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식이고 스캐너는 비접촉식으로 넓은 범위를 한 번에 많은 포인트 데이터를 얻어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접촉식 측정기에는 CMM,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접촉식 측정기의 대표적인 내용이죠. 대표적인 장비죠. CMM과 다관절 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MM 같은 경우에는 터치 프로브를 이용하는 좌표 측정기입니다. 특정 점의 위치라든지 거리, 그 다음에 단면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고 더 정밀하고 그리고 반복 검사를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관절 암 같은 경우에는 사람 팔과 같이 생긴
암 끝에 터치 프로브를 장착하거나 레이저 스캐너를 장착해서 접촉식과 비접촉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따라서 다관절 암 같은 경우에는 접촉식 측정기에도 들어가고 비접촉식 스캐너로도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접촉식 스캐너의 대표적으로는 레이저 스캐너, 핸드헬드 스캐너, 광학식 스캐너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포인트나 슬립빔을 이용하는 방식이고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고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핸드헬드 스캐너는 사용자가 직접 손으로 잡고 스캔을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휴대성이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보급되고 있는 장비입니다. 광학식 스캐너는 비접촉식 스캐너 중에서는 가장 해상도가 높은 장비이고 가장 정밀도가 높은 장비입니다. 최근에는 기술력이 향상돼서 CMM, 접촉식 측정기에 버금가는 정밀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스캐너는 과연 어떠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MM 방식입니다. CMM 방식은 터치 프로브를 이용하는 접촉식이기 때문에 정밀도가 높고 그리고 T층을 이용해서 동일한 제품들을 반복 측정, 자동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국면을 측정을 한다거나 전체 형상에 대한 데이터를 획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장비가 정반 무게 때문에 장비가 무겁기 때문에 이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관절 암 방식은 이러한 CMM 방식을 조금 단점을 보완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접촉식과 비접촉식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암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관절 암을 이동해서 다시 좌표 정렬을 해줘야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관절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 손도 마찬가지죠. 팔도 마찬가지죠. 관절이 노후화되게 되면 정밀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레이저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저렴하고 넓은 범위에 적용이 되고 있지만 측정 정밀도가 다소 낮고 재질의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핸드헬드 스캐너는 사용자가 쉽게 들고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동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사용 편의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 실시간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 정렬을 위해서 마커를 붙인다든지 또는 유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핸드헬드 스캐너도 무선으로 나옵니다. 무선으로 출시되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유선이라는 단점을 보완하는 장비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학 방식은 가장 좋죠. 정밀도도 높고 측정 속도도 빠르고 대상물의 크기의 제약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다섯 가지 종류의 측정기는 어떠한 경우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CMM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높은 정밀도를 요하는 제품 치수 검사 시에 그리고 반복 측정, 대량 측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관절 암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높은 정밀도를 요하는 제품 검사 시 그리고 제품이 크거나 또는 형상이 복잡한 경우의 제품 측정 시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 방식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정밀도보다는 형상 획득을 중요시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핸드헬드도 마찬가지로 정밀도보다는 3차원 형상 데이터를 획득하는 경우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학 방식 같은 경우는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높은 정밀도를 원하는 치수 검사를 한다든지 또는 역설계를 한다든지 넓은 범위, 큰 제품들을 빠르게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캐너를 과연 어떤 상황에 적용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잡한 부품을 측정해야 합니다. 접촉식 측정기로는 복잡한 부품을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복잡한 부품을 측정해야 되는 경우에는 3D 스캐너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지거나 했을 때 좀 변형이 일어나거나 휘어지는 제품들, 연성의 부품을 측정해야 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비접촉식 3D 스캐너를 활용을 하겠죠. 그리고 스캐너는 접촉식 측정기에 비해서 측정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부품 측정에 빠르게 부품 측정을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 우리가 복원을 하기 위해서 측정해야 되는 경우에 3D 스캐너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밀한 부품을 측정하거나 또는 하나의 제품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 경우에 3D 스캐너를 적용하고, 그리고 3D 스캐너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이동성과 휴대성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직접 가서 스캔을 해야 되는 경우에
접촉식 측정기가 아니라 비접촉식 스캐너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게 비접촉식 스캐너, 즉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획득된 3D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핸들링해서 품질 검사를 할 수 있는지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이미지랑 비슷하죠. 왼쪽에 있는 건 접촉식 측정기에서 획득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비접촉식 스캐너에서 획득된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서 검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다면 오른쪽 데이터를 사용을 하겠죠. 물론 왼쪽에 접촉식 측정기가 가지고 있는 정밀도 당연히 높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형상을 유출을 하면서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 이러한 원통의 경우 직진도를 본다든지 또는 진원도를 본다든지 평면의 굴곡을 옆면의 굴곡을 본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형상을 봐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스캐너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품질검사 전용 소프트웨어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D 스캐너를 이용하는 경우 소프트웨어는 크게 3가지 종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접촉식 측정기를 구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두 번째는 3D 스캐너를 구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캔 데이터 기반의 전용 품질검사 소프트웨어입니다. 첫 번째 접촉식 측정 검사 소프트웨어는 다관절 암이나 CMM이나 레이저 트래커를 구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서 몇 개의 포인트 데이터만 핸들링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수히 많은 수백만 개의 포인트 데이터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구동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D 스캐너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는 말 그대로 스캐너를 구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검사 모듈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인 검사 기능만 제공을 하고 있고요. GD&T라든지 다양한 정렬 방식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스캔 데이터 기반의 검사 소프트웨어입니다. 스캔 데이터는 수백만 포인트를 한 번에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획득된 무거운 포인트 데이터를 가볍게 핸들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품질검사 전용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 품질검사 소프트웨어는 3D 스캐너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적인 검사 모듈뿐만 아니라 고급 검사 기능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나오고 있는 최고의 3D 스캐너, 포인트 수도 높고 정밀도도 높고 해상도도 높은 최고의 스캐너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또 높은 측정 정밀도를 그대로 보존해서 검사를 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 수천만 개의 포인트 데이터를 가볍게 핸들링할 수 있는 이러한 3가지 요소의 필요성에 의해서 품질검사 전용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게 됩니다. 밑에 보시는 거는 간단한 연구 사례입니다. 일반적인 1GB 정도 되는 STL 데이터를 불러와서 스캔 데이터와 CAD 데이터를 불러오고 데이터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편차 컬럼 앱을 보고 기본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걸린 시간을 표시를 한 건데, 세계 소프트웨어에서 작업한 데이터의 시간을 보면 역시 스캔 기반 전용 소프트웨어에서 3분 10초로 가장 짧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검사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용량 포인트 데이터를 핸들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의 스캔 파일 자체를 로드하는데도 실패하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품질검사 전용 소프트웨어는 고급 편차 분석 기능이 필요하거나 또는 CAD 모델 데이터가 없어도 스캔 데이터만으로도 검사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자동으로 형상을 식별하고 GD&T 측정이 가능한 경우, 그리고 모든 스캔 데이터를 디지털화해서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이 되고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스캔 데이터에서 나온 데이터와 품질검사 소프트웨어에서 과연 프로세스를 어떻게 거쳐서 결과 레포트를 뽑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차원 측정기에서 당연히 스캔 데이터가 나오겠죠. 측정기는 측정기뿐만 아니라 비접촉식 스캐너도 포함이 되지만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 거는 3D 스캐너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온 스캔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CAD 데이터, 솔리드웍스나 크레오나 NX나 카티아나 이런 CAD 소프트웨어에서 작업한 모델링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이 두 개의 데이터는 가상의 공간에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데이터를 정렬을 해서 검사 결과를 뽑아내고 결과 레포트를
만들어주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검사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전체적인 형상을 유출을 한 다음에 전체 형상에 대한 편차를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포인트, 컴패리즌 포인트라고 해서 특정 포인트 검사, 곡률, 두께, 그리고 2D, 3D 단면 등의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무수히 많은 검사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품질검사 소프트웨어를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품질검사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먼저 스캔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스캔 데이터와 그 다음에 CAD 데이터를 불러오고 두 개의 데이터를 가상의 좌표상에서 존재하는 두 개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정렬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자동화된 검사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CAD 데이터 위에 우리가 어떤 항목을 검사할 건지 미리 정의를 해 놓습니다. 미리 정의를 해 놓으면 CAD 데이터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내가 생산 라인에서 A 공정, B 공정, C 공정 뭐 쭉 있습니다. 1번부터 한 10번까지의 공정이 있으면 각각의 동일한 제품에 대한 스캔 데이터를 획득을 합니다. 그렇게 획득된 10개의 데이터를 CAD 데이터 1개에 정렬을 시키게 되면 10개의 데이터에 자동으로 각각 정렬이 되고 원하는 항목의 치수들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각 하나하나의 검사 데이터들을 얻어낼 수도 있지만 10개에 대한 검사 트렌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좌표에 대해서 어떤 공정에서는 값이 튀었다, 어떤 공정에서는 값이 조금 적게 나왔다,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트렌드 분석까지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과정은 당연히 스캔 데이터와 CAD 데이터를 정렬하는 방식이겠죠. 정렬하는 방식은 저희가 이제 최적 정렬이라고 해서 베스트 핏, 그다음에 3-to-1, RPS 데이텀 등 다양한 데이터 정렬 방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정렬 방식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그 모르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에서 최적 정렬 방법을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정렬은 어떤 방식을 사용해서 정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OK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NG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설계할 때 적용하고자 했던 정렬 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GD&T. 기본적으로 치수들을 정의를 하게 되고 스캔 데이터와 CAD 데이터를 비교를 합니다. 당연히 OK, NG를 판정을 하는데 보시면 컬러 맵으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내가 공차를 0.05로 설정을 해놨다. 이 제품은 이 부위에서 0.05의 공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미리 정리를 해 놓으면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녹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뭐냐면 워닝이라고 해서 OK이기는 OK인데 그 범위를 50%를 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노란색까지도 OK로 볼 수 있지만 약간은 위험하다라는 의미에서 워닝이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톨러런스, 결국 공차가 여기는 지금 0.05로 세팅이 되어 있네요. 0.05의 공차를 주고 실제 측정값과 CAD 데이터의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전체 컬러맵. 아까 제가 스캐너에서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전체 편차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전체 편차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컬러맵으로. 녹색으로 나오는 부분은 공차 내에 들어간 부분, 파란색은 스캔 데이터가 CAD 데이터보다 조금 내려 앉아 있는 경우, 빨간색은 조금 튀어나와 있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컬러 맵으로 전체 형상에 대한 분석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측정된 데이터는 당연히 레포트로 만들어야 되겠죠. 검사 성적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내에서 엑셀이나 PDF나 파워포인트에 검사 보고서를 만들어주게 되는데 보시면 파워포인트 또는 엑셀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가 표현되어 있는 표와 이미지 등을 사용자가 자유롭게 추가하고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 같은 경우, 모델 데이터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뷰로 설정해서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스캐너와 품질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과연 이 스캐너와 품질검사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어떤 분야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분야를 보면
거의 다 들어가 있죠. 일반적인 산업 분야는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자동차 금형이라든지 또는 미션 쪽, 그리고 자동차 바디 쪽, 뭐 도어나 바디 쪽도 다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전기전자 쪽은 주로 플라스틱 사출물이 많습니다. 플라스틱 사출물 같은 경우에는 휘어짐이나 또는 뒤틀어짐을 봐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이 블레이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조선이나 선박 쪽, 당연히 토목, 건축, 문화재,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의료 쪽인데 우리가 임플란트 시술을 한다든지 크라운을 씌운다든지 이런 용도에도 3D 스캐너와 품질 검사 소프트웨어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요거는 신차 개발을 할 때 신차의 일부 파트를 스캐닝하고 품질 검사를 했던 사례입니다. 스캐닝 하는 데는 핸드헬드 스캐너를 사용을 했었고요.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 제품을 스캔을 하는데 앞뒷면 다 스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1시간 정도 걸렸고 실제로 품질검사 소프트웨어에서 레포트를 만드는 까지 걸린 시간은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정렬 방식은 IPS 정렬을 사용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 편차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각 특정 포인트에 대해서 편차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플러그죠. 전기 연결 장치, 일렉트로닉 커넥터라고 하는 플러그인데, 얘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도면입니다. CAD 데이터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도면을 사용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사용한 스캐너는 CT 스캐너입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비접촉식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부분만 스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 안 보이는 부분, 스캐너의 포인트, 광원이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스캔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CT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내부까지도 같이 스캔합니다. 우리 일반 몸을 스캔하는 CT 스캐너와 동일한 산업용 CT 스캐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품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 홀 안쪽 부분까지도 다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 됐기 때문에 CT 스캐너를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나온 스캔 데이터와 도면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 레포트 표로 각각의 치수값들이 어떻게 나오고 컬러 맵으로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각 치수별 포인트에 대해서 OK인지 NG인지도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사례는 블레이드입니다.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검사를 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블레이드 전용 검사 방법, 검사 가이드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인데, 스캐너를 이용하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스캔 데이터와 CAD 데이터를 점열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편차가 많이 발생하는지를 컬러 맵으로 본 다음에 각각의 블레이드 날에 대한 검사를 단면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펜 부분인데 블레이드와 비슷합니다. 날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 날을 균등하게 나눠서 어떤 부분에서 데이터가 튀고 있는지, 그리고 전체 편차를 봤을 때 어떠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펜 역시도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사출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형상을 가지고 처짐이 어느 부분에서 발생하는지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에어컨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파트입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전체 편차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거를 보시면 알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다라는 거를 컬러맵만 보고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위로 올라왔고 양 끝 부분이 처져 있는 형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은 프레스 판넬입니다. 시트메탈이라고 하는 프레스 판넬에 대해서 검사를 한 건데, 보시면 검사 포인트가 엄청 많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100개 이상의 검사 포인트를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에서는 이 검사 포인트들을 100개 다 달아놓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보여서 어떤 게 어떤 포인트를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부분만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좀 더 편하게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끝부분은 맞고 가운데 부분이 좀 처져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네요. 방금까지 말씀드린 적용 사례들은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산업용 부품들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사례는 조금 다른 사례들입니다. 어디에 적용되냐? 대형물에 적용되는 사례들입니다. 공장 플랜트라든지 또는 토목 건축에 사용되는 장비들인데,
앞서 스캐너 쪽에 보시면 레이저 스캐너 옆에 있는 장비 이미지가 있을 텐데 그게 광대역 스캐너입니다. 적게는 짧게는 한 2m, 3m에서부터 멀게는 한 100m, 300m, 1km 이상 되는 범위를 한 번에 스캔할 수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의 안전 진단을 하기 위한 용도로 적용이 됐는데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게 스캔 데이터입니다. 광대역 스캐너는 스캔 데이터가 좀 지저분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노이즈 데이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깨끗한 데이터로 스캔 데이터를 보정을 하고 정렬을 합니다. 정리 작업을 거치게 되면 이렇게 깨끗한 데이터가 나오고 이 깨끗한 데이터에서부터 어떤 부분에 치수가 차이가 나는지 또는 어떤 부분에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하중 분포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탱크 내부의 안전 진단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오일 탱크 내에 기름이 차 있을 경우는 이 기름으로 인해 가지고 탱크 벽면이 부식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탱크를 스캔을 한 다음에 어떤 부분에 부식이 일어났고 그 부식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 내압이 어떻게 작용될 수 있고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이 된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탱크 벽면에 대한 간단한 단면 검사까지도 다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이닝이라고 해서 국내에서는 많이 적용이 되지 않는데 특히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 쪽 광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 이게 그 마이닝 버켓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포크레인 앞쪽에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버켓 같은 경우에는 끝부분이 파내면 파낼수록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마모도를 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모도로부터 내구성을 검사를 하고 이 버켓을 언제 교체해야 되는지 교체 주기도 판단을 하기 위해서 광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호주에서는 이 버켓이 만약에 마모가 돼서 오늘 사용을 못한다 그러면 그날 하루가 날아갑니다. 따라서 버켓에 문제가 되었을 경우 마모도가 심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미리 예비품을 준비해 놓고 바로바로 교체를 해야 당일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 주기를 미리 예측을 해서 이게 한 달 후면 마모도가 너무 심해서 사용을 못할 것 같다라는 기준을 잡고 그 전에 미리 동일한 버켓을 만들어서 예비품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이거는 다른 마이닝에 적용되는 다른 부품입니다. 다른 장비인데 이 장비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단면 검사를 해서 요 끝부분들이 어떻게 마모가 되고 있는지 분석하는 용도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중공업에서 적용하는 사례인데 대형물을 스캔을 해서 이런 스캔 데이터를 얻어냅니다. 광대역 스캐너를 사용을 하면 일반 흑백 데이터뿐만 아니라 컬러 데이터까지도 획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을 하고 실제 스캔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스캔 데이터가 나옵니다. 나온 스캔 데이터를 가지고 원통에 대한 단면 검사 그리고 이 전체에 대한 단면 검사를 거쳐서 어떤 부분이 지금 많이 마모가 됐고 치수가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건축 쪽에 적용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파트나 상가, 공장 같은 구조물을 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안전 진단을 하기 위해서 바닥면의 편평도를 검사를 한다든지 또는 하중을 견디게 되는 그 기둥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두께에 대한 부분들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바닥면을 스캔을 하고 기둥이 있는 전체 실내를 스캔을 한 다음에 원래 가지고 있던 CAD 데이터와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처져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처져 있다는 얘기는 그 부분에 좀 더 보강을 해서 기둥을 더 세워야 된다는 얘기겠죠. 물론 이게 단기간에 한 달, 두 달 만에 무너질 일은 없지만 10년, 20년이 지나고 되면 그쪽으로 하중이 계속 쏠려서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안전 진단을 하기 위해서도 3D 스캐너와 품질 검사 소프트웨어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품질 향상을 위해서 3D 스캐너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부품들을 다 3D 스캐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현장도 마찬가지고 전시장도 마찬가지로 다 스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3D 스캐너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품질은 그 회사의 신뢰도와 그 회사의 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방식이 아닌 3D 스캐너를 이용한 다각도의 검사,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